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량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취소하고 오는 2029년까지 새로운 원전을 짓기로 결정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앞으로 15년간 필요한 예상 전력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정부가 매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여기에 맞는 전력 설비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력은 저장이 어렵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금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계획해서 공급력을 확보해 놓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또 지난 2013년에 진행한 6차 기본 계획과 달리 이렇게 7조 원을 들여서 원전을 추가로 짓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전력 수급 계획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것들을 이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기반해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2020년 온실가스 저감화를 위해서 그 저탄소 발전원을 강화하겠다고 정책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로서 원자력 발전소가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또 화두가 되는 것이 또 지역일 텐데요. 원전 추가 건설 후보지로 지금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원자력 전문가로서 안전하다고 과신해서도 안 되고 또 자만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도한 우려 때문에 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전성이라는 것들은 그 동일한 사실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제 지난 40년간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언론에 이슈도 됐었지만 사실상 국민이 느끼기에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을 안심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 한수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값싼 전기를 누리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고 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이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이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자고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이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국내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원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산화탄소의 한 80%가 교통 부문하고 에너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업과 일상 생활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산업 부분이나 교통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서 줄이는 것이 그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만약에 석탄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은 약 온실가스가 한 1억 2천만 톤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의 한 15%, 18%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게 되면 너무나 피해가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를 저감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소량이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아직은 현실화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현실화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그 방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사례 때문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네. 이 원전 사고에서 보듯 사고가 나면 이 원전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래서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 혹시 좀 정부의 정책이 안전보다는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식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 독일하고 이태리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을 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오히려 그 2년 후인 2013년에 신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도 다 합의했고요. 그래서 예. 그 원전 8기를 짓기로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과 같이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나라는 그 정도냐 그럼 우리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뭐 인식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보신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이게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건 무조건 설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왔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설비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예비력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진국의 예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리드가 서로 연결돼 있는 나라는 예비력을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립된 나라의 경우엔 예비력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거의 예비력이 70%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22%를 예비력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이 발전소 몇 개 정도 더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급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설비를 늘리고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방향이든 이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대책과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